VBN 반갑습니다. 수익맨 주민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은 굉장히 더운데 증시는 너무 춥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답답함을 떨치지 못하실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조급함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차례를 준비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증시가 답답한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무슨 업종을 주목해야 하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익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영상들을 찍어 올려드리고 있죠. 시장의 방향성도 말씀을 해드리면서 중요한 건 이제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주목해야 되는 업종들에 대해서 꾸준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까지는 제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영상들을 찍어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 이제 수요일이죠. 화요일날에 메타버스 고점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를 수요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후속 종목으로 KG 케미칼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현재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오늘자 좀 급락이 컸습니다. 이게 알체라 좀 개별 악재가 나왔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체라 같은 경우는 지금 따로 공시가 나온 거는 아니지만 알체라 홈페이지 공지 글을 통해서 이런 이제 최근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관심 증가로 회사에 관련 문의가 많아 안내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쭉쭉쭉 설명을 하면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접 사업 모델은 없음을 공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알체라 드림이라는 이제 공지 글로 인해서 이게 개별 악재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체라 같은 경우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자 하한가를 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전주에 강세가 나타났었던 이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까지도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9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이 발생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지지부진했습니다. 좀 하락폭을 계속 키워가는 모습이죠. 제가 기준 종목으로 말씀을 해드렸던 건 이제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근데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지난주 화요일날에 고점이 형성이 되고 나서 지금은 추가적으로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메타버스가 왜 고점인지에 대한 설명을 이번 영상, 여기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거 이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대로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두산중공업과 같이 이런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는 메타버스는 딱 이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동안에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 5월 18일에 저점 기준으로 보면은 200%의 이상의 이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만큼 단기간 2개월 동안에 200% 상승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한 거죠. 그런 만큼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에 아직 특별한 악재가 메타버스 관련된 악재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200%의 상승을 그대로 반납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이런 기간 조정이 나오는 횡보하는 자리가 분명히 잡히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상승이 나오냐 아니면 이제 하락폭을 더 키워가냐라는 이제 갈림길에 설 텐데 이게 3월달에 1차 파동 나오고 5월 18일을 이제 기준으로 2차 파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 전고점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쌍고점을 만들고 나서 추가 조정 나올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테마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는 실적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종목이 상승을 할 때마다 시장에 언급이 되는 건 이제 고평가다. 현재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그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고평가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횡보하는 자리가 나오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쌍고를 만들고 쌍봉우리를 만들고 나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KG 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에 보시게 되면은 한 5% 정도 지금 한 5시 10분 정도인데 5% 정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KG ETS가 지금 상한가를 안착을 했다가 지금 살짝 이제 풀린 모습이기는 한데 KG ETS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더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아직도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기 때문에 KG ETS 같은 경우 추가 상승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전에 이제 보시게 되면 거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달,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4배 이상이 상승을 한 만큼 주가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KG ETS를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는 작년에 KG 뭐 이니시스나 모빌리언스 이미 상승이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도 뭐 KG 동부제철 그리고 뭐 KG ETS까지 상승이 나온 시점입니다. 그런 만큼 KG 그룹주에 있는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결국에는 KG 그룹에 속해 있는 이런 기업들의 순환매가 나타나는 이유는 KG 그룹 자체가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결국에 이제 수급이 붙는 거는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KG 케미칼을 말씀을 해드렸던 거고,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아직도 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KG 케미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자로 인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8,000원을 도달을 하면서 우리가 원했던 목표가에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한다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는 있지만,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종목들 대부분 목표가를 말씀을 해드리는 거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이 정도의 가격이면 나는 미련 없이 매도할 수 있겠다라는 가격을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8,000원 정도면 저는 미련 없이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뭐 리포트가 나오는 거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한 3만원 정도 목표가를 부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28,000원이 딱 이제 적당한 가격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이제 그동안에 지지받고 저항받았던 가격대 28,000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한더라도 저는 미련 없이 그냥 28,000원 매도를 하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28,000원에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이제 뭐 올려주시기도 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28,000원에 이제 매도 마무리를 하시면서 주식전자님 같은 경우는 한 230만원 정도의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를 못하신 분들도 뭐 마찬가지이고, 이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나는 매도를 했고 다음 종목이 이제 뭐를 매수를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영상 좀 집중을 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빠르게 또 순환매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눌림목이 나온 이 업종들에서 순환매를 좀 공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전에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좀 철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시장부터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자 뭐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지만, 오늘자 추가 이제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제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 하락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럴까라는 걸 보게 되면은, 결국 뭐 미증시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어요. 나스닥, 뭐 다우, S&P 500 마찬가지죠. 지금 연중 최고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해 나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폭을 굉장히 키워가고 있고, 홍콩지수를 보시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 급락폭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미증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는 중국 개별 악재 로 인해서 현재 국내 증시가 좀 악재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내 이제 뭐 사교육까지도 규제를 하는 뭐 그런 개별 이슈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7월에 정치국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주요 일정과 그 다음에 뭐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현재 시장이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우리 국내 뭐 개별 악재가 있거나 뭐 글로벌 전체적인 악재가 있다 가 아니라 지금의 중국 내의 개별 악재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자 하락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도 반등을 할 때 지수 상승 대비해서 종목들은 양호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게 어느 정도만 뭐 홍콩 증시나 뭐 상해 종합 지수나 이게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반등세로 더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3,300포인트 뭐 아직까지는 고점이 닫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뭐 3200 그리고 3300포인트 뭐 단기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뭐 추가적으로 이 하락을 좀 더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단기 박스권이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연다라고 하면 뭐 3100포인트 정도까지도 좀 하락폭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3300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실적 장세입니다. 2분기 실적 장세가 이제 뭐 8월 15일 정도, 그러니까 중순 정도까지는 이어지는데, 지금 2분기 실적이 뭐 피크아웃이다라는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이제
피크를 찍고 뭐 3분기부터는 1분기, 2분기 이런 실적 상승폭만큼은 이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뭐 우려감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았었던 그런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마스크나 뭐 진단 키트나 손 세정제나 이런 뭐 등등등 다양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말이 맞겠죠. 당연하지만 이게 오히려 뭐 다른 뭐 반도체 쪽들이나 헬스케어나 뭐 소프트웨어나 뭐 철강 쪽들이나 그러니까 많습니다. 2분기가 피크아웃이 아니라 3분기, 4분기 추가적으로 더 실적들이 잘 나올 만한 업종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차별화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피크아웃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는 있지만 이 영향도 오히려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두가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해드리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소문난 잔치집에는 먹을 게 없다, 모두가 박수 칠 때 우리는 떠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다음을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추가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영향은 미미합니다.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이 6월 달에 이제 의회 청문회에서 참석해가지고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입장을 발표한 거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확인을 하셨을 텐데, 오히려 지금 현재에서는 7월 FOMC 회의와 그 다음에 8월 25일 날에 잭슨 홀 미팅이 있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출구 전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말이 쏙 들어갔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만큼 현재 모두가 아는 악재,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악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거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인 상승세는 더 이어갈 수 있지만 3,300포인트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주도주가 부재하다라는 게 가장 큰 악재다라는 거를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시장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지금 그냥 우리의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게, 이게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모아가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개별주들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현재 시장에서는 실적보다는 개별 이슈 모멘텀이 존재하는,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반도체 뭐 2차전지 이러한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몇 종목만 움직이는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에 좀 집중하자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실적주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거 비중 항상 정해두시고 모아가시면서 개별주들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스윙 관점으로 좀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순환매가 굉장히 또 이제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이렇게 몰빵식으로 집중 투자하지 마시고 빠른 이 순환매에 맞게끔 좀 다변화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본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것도 바로 전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철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 아닌 모멘텀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최근에 이게 막 코로나 확진자가 막 증가하면서 4차 대유행이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또 경기 둔화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철강주들 뿐만 아니라 그냥 원자재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했죠. 그런데 이제 철강주들 같은 경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난 4월이죠. 4월에 이어서 5월달 피크를 찍고 나서 지금 약 3개월 정도 쉬어간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굉장히 강한 반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대표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이런 동국제강 같은 종목들은 이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철강주를 대표하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업종 전체적으로 움직임들이 나타날 때 얘네들이 이제 좀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뭔가 분위기를 잡아주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을 이끌어가는 그런 철강을 대표해주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포스코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지금 철강주들이 추가적인 파동을 만들어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특히나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번에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잘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거는 1조 7천억, 6천억, 7천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만 지금 2조 2천억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오늘 현대제철까지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2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5,453억 원을 달성을 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800% 가까이 지금 증가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분기 실적을 봐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이전에 이제 뭐 몇백억대를 기록을 하던 게 지금 몇천억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가 나왔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 종목들이 현재의 월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대량 거래 라인 동반이 되면서 지금 추세가 반전이 되고 있는 상황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쌍고점을, 그러니까 쌍봉우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현재의 업황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를 돌파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그 포스코, 뭐 현대제철 얘네들만 실적이 좋게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이와 관련해가지고 아랫단에 있는 작은 기업들도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이번에 2분기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거는 1분기 실적 좋았어요. 근데 1분기 실적이 뭐 좋았던 것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너무나도 이제 강한 관심을 받다 보니까 그만큼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고 선반영을 받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났죠. 근데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하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이렇게 기대치가 높거나 시장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웬만하면 피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가 또 철강을 왜 봐야 하냐면은 지금은 제가 앞전에 이제 좀 말씀을 해드렸죠.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남북경유주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아난티, 한창, 뭐 일신석재, 뭐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이 종목들도 결국에 마찬가지죠. 결국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나고 나서 조정이 나왔다가 재차 상승세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결국에는 눌린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 거래량도 마찬가지, 추가 눌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시금 뭐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뭐 상승세가 연출이 되는데, 이런 눌린 구간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런 남북경협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슈가 나온 거를 뭐 같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태도를 이제 돌변한 북한, 코로나, 그리고 식량난으로 인해서 극복하기 어렵다 보니까 지금 남북 직통 이제 뭐 연락선을 복원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로 인해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남북경협주들 강세가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뭐 이런 식량난 문제로 인해서 오늘 곡물 관련주들까지도 좀 함께 반등세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강세가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에 종가 부근에서 지금 났던 거 이제 청와대 입장을 보시게 되면은 속보기사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논의한 바가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남북경협주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기사 한 방으로 인해서 주가가 또다시 악재가 돌연 발생을 하네, 막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경협주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눌린 구간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재료에 대한 뭐 연속성을 좀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실적으로 봤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뭐 좋게 나올 것이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곡물 쪽으로는 뭐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충분한 뭐 눌림이 나왔다가 추가적으로 강한 이제 상승이 발생을 했는데, 이 종목은 이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앞전에 파동을 그린다 하더라도 몇 차례 정도의 파동이 나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최고점 부근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 장대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뭐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자리다 라고 좀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을 하는 불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불나방이 되지 말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뭐 내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 이거 오늘 갔네, 아깝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내일 매수를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요, 갔으면 그냥 간대로 냅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눌림목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해드린 거는 철강주다 라고 좀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예스24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주이죠. 근데 카카오뱅크 관련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강하게 상승이 나타났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막 충분한 이제 눌림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지지를 잡고 나서 반등세가 이제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뭐 예스24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고점입니다. 이게 앞전에 방금 이제 보셨던 팜스토리와 비슷하게 파동을 그리더라도 몇 차례 파동이 이미 나와준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고점 부근에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줬어요. 그런 만큼 이게 마지막 이제 뭐 좀 불기둥을 쏘는, 왜냐면 또 이전에 보지 못했었던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앞전에 매수했었던 그런 주체들이 나갈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는 자리인 겁니다. 그런 만큼 뭐 돌파 자리이다, 뭐 추격 매수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갔으면 그냥 보내주시고 우리는 눌림목에 위치한 종목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왜 설명을 해드리냐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러니까 눌림이 나온 구간들에서 이런 반등세, 그러니까 N자형 패턴들이 나오는 빠른 순환매 속에서 우리는 이런 눌림 구간에 위치한 종목들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는 철강 쇼티지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게 지금 현재 철광석 같은 원자재 쪽에서 제가 철강을 말씀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이제 물동량은 증가하는데 뭐 나르는 선박이 없다 보니까 뭐 배에 대한 수주도 뭐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탄소 배출 문제가 또 심각하다 보니까 뭐 친환경 선박에 대한 뭐 수주량도 늘어나고 있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박 수주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건설사에 필요한 철근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철이 없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공사가 또 중단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드는 상황인 거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실적은 긍정적일 수 있겠죠. 자동차 쪽들도. 근데 이제 아무튼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판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뭐 4년 만에 인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만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글로벌 전체적으로 철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역사적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강세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 차례 정도 좀 살짝의 눌림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추세가 꺾이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살짝의 눌림은 그렇게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해드렸어요. 이 철광석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하는 업체에게는 땡큐인 거고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해도 공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땡큐인 겁니다. 내가 이제 파는 제품을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만한 명분, 가격이 인상시킬 만한 명분이 생기는 거고 이게 가격이 하락을 한다 하면은 나는 비싸게 팔지만 이제 싸게 들여올 수 있는 기회인 거고요. 그래서 현재 추세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투자 방향성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철광석뿐만 아니라 제가 원자재 쪽들을 가격을 본다라고 하면 비대지수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지금 원자재를 나르는 선박이 이제 벌크선에 대한 수요도 뭐 지속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거죠. BDI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벌크 운임 지수 이제 BDI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벌크선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표상으로도 달라진 게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눌림목이다, 아직 상승하지 못했다, 이건 기회인 거죠. 그래서 저는 기회로 봅니다. 그래서 포스코, 뭐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런 대표주들 뿐만 아니라요 아래에 있는 작은 기업들에 주목하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제가 이제 철강주들에서 뭐 나는 공부를 해서 종목을 본다 그러면 철강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모든 종목을 무료 회원분들에게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를 좀 하시고, 그렇지 않다 나는 뭐 공부하기도 귀찮고 시간도 없고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문배철강을 보시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문배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눌림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철강주들 이번 눌림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관심을 갖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이런 막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가지고 뭐 5,500원을 돌파하고 뭐 5,700원을 돌파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나요? 제발 그런 질문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눌림 구간을 꼭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월봉으로 보셔 기술적으로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문배철강을 이제 보시게 되면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 지금 앞전에 지금 매물대로 걸릴 수 있을 만한 가격대가 최대 7,000원까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07년 정도의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종가 기준으로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이 7,000원이기 때문에 7,000원 정도는 강한 이제 매도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앞전에 2018년에 이런 고가 형성이 됐을 때의 이런 윗꼬리 자리를 지금 이미 장대 양봉으로 소화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이런 3개월 동안의 눌림은 그냥 말 그대로 아름다운 눌림인 거지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올 때에는 다시 뭐 거래량이 동반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는 걸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강주 뭐 문배철강 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뿐만 아니라 철강주들을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한 번씩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수익!